자, 오늘 161쪽 맞죠? 자, 단어 보자. 161페이지. 자, journey 색칠하시고요. 여정. 그래서 이 journey라는 단어는 뒤에 보통 이 전치사 to하고 잘 쓰여요. 전치사 to니까 뒤에 명사 나오겠죠? 그래서 어디로의 여정 이렇게 어디로의 여정이라고 하고요. 여행이라고 할 때는 travel을 써요. 그래서 travel to 명사 이렇게 쓰면 어디로의 여행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어디로의 여정, 어디로의 여행 이렇게. 여러분 예문에 보시면 그 tough라는 단어 보이죠? tough 색칠하시고요. tough는 힘든, 고된 이런 뜻이거든. 힘든, 고된. 그래서 tough라는 단어는 harsh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가 되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세요. 이게 가혹한, 힘든이라는 뜻이거든. harsh가 가혹한, 힘든, 같이 외워주세요. 그래서 길고 험난한 여정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 어디 보냐면 join 맨 밑에 join 외워주세요. join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join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join our club 하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 동아리에 가입해. 그래서 어디에 가입하다의 뜻이 첫 번째예요. 가입하다 써 있죠? 또 하나 보시면 join us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해 이 뜻이야.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하다 혹은 참여하다의 뜻도 되긴 하는데 우리한테 참여해 이런 얘기는 우리와 함께해 라는 뜻이겠죠. join us. 그래서 어디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합류하다, join us, 우리한테 합류해 이 뜻이고 하나 더 해볼까요? join the activity 하면 그 활동에 참여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참가하다, 참여하다. 그래서 join us, 우리하고 함께해, 합류해 뜻이 되고 join the activity, 그 활동에 참여해라. join our club, 우리의 동아리에 가입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join이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밑에 예문 보시면 I'd like to 보이죠? Would like to가 want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join the school rock band, 록 밴드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되는 거죠. 이해됐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just, 얘들아 just 색칠하시고요. 옆에 형용사 뜻에 공정한이라고 돼 있어요. 공정한, 공평한도 됩니다. 공정한, 공평한, 하나 더 정당한. 밑에 파생어 중에 보시면 justify 보이세요? justify 색칠. 정당화하다 돼 있죠? 정당화시키다, 정당화하다예요. justify. 자, 그 다음 파생어 justice 색칠, 정의, 공정, 사법 세 가지. 자, 책에 안 나온 단어인데 justify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justification. justification. 요게 정당화입니다. 정당화. justification. 정당화. justify에서 나온 단어예요. 정당화시키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justification. 정당화. 정당화라는 건 어떨 때 쓰는 단어죠? 우리가 보통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때 쓰죠. 내가 예를 들면 비싼 물건 사놓고 아니 뭐 비싼 거 사서 오래 쓰면 되지 뭐. 이게 정당화죠. 그죠? 그게 justify입니다. 자, 그리고 파생어 플러스 종을 보시면 just in case 색칠하시고요. 혹시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뜻이에요. just in case. 혹시나 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뜻이에요. just in case. 야, 우산 왜 가져가? just in case. 혹시나 하고 이런 의미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단어 adjust 나왔는데 별표. 이 단어는요. 내신에서 출제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단어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단어랑 같이 나와요. adopt. 반대로 만약에 adopt가 나왔다, 이 단어로 출제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단어예요. 잘 나와요. 단어 외우실 때 조심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자,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뭐뭐를 조정하다라고 돼, 조절하다, 적응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색칠하시고요. 특히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건데 이 adopt라는 단어는 뜻을 기본적으로 4가지를 적어보시면 돼요. 적응, 적용, 응용, 각색하다. 적응, 적용, 응용, 각색하다. 적응, 적용, 응용, 각색하다예요. 적응, 적용, 응용, 각색하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치사 to까지를 같이 붙이는데 adjust, adapt 이렇게 가능해요. 여러분 예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adjust 보이시나요? 그래서 뭐뭐에 적응하다예요. 뭐뭐에 적응하다. 근데 적응하다의 뜻만 있는 건 아니야. 수능에는요, 이 단어가 기출됐어요. 이 단어가 adopt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울 때 좀 정리를 좀 할 건데 보세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쌤은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고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전부 다 스펠링 하나 차이죠. 구별을 좀 해봅시다. 전부 다. 자, 우리 방금 봤지만 adopt라는 단어는 품사가 동사였어요. 뜻이 뭐라고 했죠? 방금? 4가지. 적응, 적용, 응용, 각색하다. 수능엔 각색이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dopt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명사형은 adaptation 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그럼 동사일 때부터 뜻이 4가지였잖아. 적응, 적용, 응용, 각색하다였으면 이 adaptation 이라는 명사도 뜻이 4가지가 나오겠죠. 적응, 적용, 응용, 각색. 수능에는 각색이라는 단어로 나온 적이 있어요. 각색이 뭡니까? 줄거리 같은 거 바꾸는 거죠. adopt라는 단어는 품사가 동사예요. 얘도. 동사인데 얘는 뜻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뭐를 채택하다. 뭐뭐를 채택하다가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뭐뭐를 입양하다. 누구누구를 입양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뭐를 채택하다. 뭐 너의 의견을 채택하다. 그의 의견을 채택하다. 뭐 이렇게. 두 번째는 누구누구를 입양하다. 뜻 2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opt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명사형이 바로 adoption이에요. adoption. 그러면 뜻이 2가지 나오겠죠? 채택, 입양. 그지? 채택, 입양 2가지. 자, 이 adapt라는 단어는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얘 동의어가 proficient 라는 단어가 있는데 능숙한 이란 뜻이에요. 능숙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killful 이라는 단어 아시죠? 능숙한. 동의어예요. 그래서 adapt, proficient, skillful 다 능숙한 이란 단어고 조금 더 써내려가면 dexterous라는 단어도 있고 adroit라는 단어까지 갑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외워야 되는 단어가 이 adopt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proficient 그리고 dexterous 이 정도는 기본 단어로 보시면 돼요. 기본어입니다. 능숙한이라는 단어로. skillful은 뭐 다 아니까. 이건 다 아니까. 그래서 능숙한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능숙한의 반대말도 좀 가보자. 반대말 뭐 있을까요? 첫 번째 clumsy. 이게 서투른, 어색한 이란 단어예요. 서투른, 어색한. awkwar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서투른, 어색한 이란 단어입니다. 얘네들은요.
기본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서투른, 어색한이라는 단어는 clumsy, awkward를 빨리 외워두시면 돼요. 물론 adroit라는 단어를 가지고 반대로 하나 만든 게 더 추가로 존재하긴 해요. 어떻게 만드냐면 more를 붙여요. 그래서 more adroit 만들면 얘도 서투른, 어색한, 뭐 능숙하지 않은 이 뜻인데 이 단어는 고3용 단어입니다. 나중에 수능용 단어니까 여기서 파생된 단어라 보시면 돼요. adroit의 반대말이 more adroit예요. 반대로 영어에서는 mor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나쁜 뜻을 가져요. 안 좋은 뜻을 가져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했죠? 여중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가 adapt였고 거꾸로 가보면 얘 동의어가 adjust다. 이렇게. 알겠죠? 수능이나 내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 adaptation이 여기 나왔잖아. 근데 얘하고 얘하고 동의어라며.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든 명사도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럼 만들어서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adjustment예요. 이렇게 쓰면 동의어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동사일 때부터 둘이 동의어라고 했으니까 명사일 때도 동의어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adaptation과 adjustment는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적응 되죠. 조절 되죠. 그래서 적응, 조절이 기본 뜻이고 얘는 좀 더 뜻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적응과 조절이 기본 단어 뜻들입니다. 적응과 조절. 오늘 공부하는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 보시면 돼요. 이 단어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단어야. 자, 책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adjustment 보이나요? 조정 써있죠. 색칠. 적응 써있죠. 색칠. 그래서 적응, 조절. 적응, 조절. 밑에 예문 보실까요? adjust to university life. 대학 생활에 적응하다. 그럼 한 번 더 adjust랑 바꿀 수 있는 말이 뭐였다? adapt였다. 그래서 adapt to 한번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adapt to university life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어 봅시다. judge란 단어 보이세요? judge. 색칠하시고요. 판사. 심판도 있지만 판사. 심판은 나중에 referee라는 단어 따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하다 색칠. 판단하다. 물론 평가될 뜻도 있지만 판단하다, 평가하다 둘 다 있지만 판단하다 뜻으로 가주세요. 자, 밑에 보면 judgment. 판단이라고 되어 있죠. 판단. 색칠. judgment까지 갔나요? 밑에 예문 바로 가볼게요. His work was judged objectively 되어 있죠. 그의 작품이 어떻게 objectively,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판단되었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판단되었다. 그 다음 objectively 색칠. 요거 정리 한번 합시다. 자, objective는요. tive로 끝나지만 얘는 품사가 두 개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명사 있어요. 두 번째 형용사 있어요. 얘는 품사가 두 개라는 거. 자, 명사일 때는 뜻이 뭐냐면 목적, 목표. 해석 쓰시고 여러분들이 목적, 목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goal이라는 단어 아시죠? 목적, 목표. 혹은 aim. 이 단어 아시죠? 목적, 목표. 동요가 되는 거야. 형용사일 때는 무슨 뜻이다? 객관적인이에요. 객관적인. 그러면 반대말이 있지 않을까? 객관적인의 반대. 그걸 영어로 subjective라고 하죠. 주관적인. 여러분 책에서는 objective에 ly가 붙었죠.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거니까 부사가 된 거야. 그럼 객관적으로가 되는 거죠. 다 적었나요? 자, objective 건든 김에 다른 것도 좀 건드려 볼게요. 같이 좀 정리해봐요. 자, object부터. object는 명사예요. 우리가 뭐로 알고 있지 단어? 사물, 물체. 사물, 물체. 그 다음에 이 object도요. 목표, 목적 뜻이 있어요. 얘도. 그래서 목적, 목표란 뜻이 됐을 때는 object와 objective가 동의어가 됩니다.
둘이 목적, 목표가 됐을 때는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봐봐.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긴 것도 있냐면 여기에다가 to를 붙이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이 오브젝트는 자동사예요. 동사도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to는 무슨 to일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두 개가 돼요. 명사가 오거나 또는 동명사 ing가 오겠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뭐뭐에 반대하다예요. 뭐뭐에 반대하다 수거고 이 object가 내신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 단어는 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object를 한 단어로 바꿔놓은 게 바로 oppose라는 단어인데 oppose는요 타동사예요. 타동사라서 전치사 안 붙입니다. 그러면 oppose는 바로 뒤에 명사를 써요.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은 동일하게 뭐뭐에 반대하다야. 그래서 object를 한 단어로 바꾸는 게 뭐다? oppose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object 명사는 뭐뭐에 반대하다, oppose 명사 동일하게 뭐뭐에 반대하다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반대하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objection이에요. 이렇게 끝났죠? 그럼 얘도 명사입니다. 그럼 objection 뜻이 뭐겠어? 이게 반대예요. 그럼 objection의 반대가 뭐가 될까? 바로 opposition. 근데 쌤이 끝내지 않았죠 아직. objection은 명사일 때도 뒤에 to가 붙을 수 있어요. 무슨 to? 전치사 to로. 그래서 뭐뭐에 대한 반대가 돼요. 이 to를 해석할 때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하면 딱 좋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동사일 때는 oppose가 타동사라서 전치사가 붙지 않았죠. 그런데 명사인 opposition은 붙는 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opposition to 하면 뭐뭐에 대한 똑같이 해석하고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얘도. 그래서 opposition to 명사 쓸까요? 뭐뭐에 대한 반대가 됩니다. 뭐뭐의 반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독해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가끔 보시게 되는데 opposed to 명사 이렇게 생긴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뭐뭐에 반대되는 이란 뜻입니다. opposed to 하면 뭐뭐에 반대되는 opposed to 뭐뭐하는 반대로 뭐뭐하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긴 건 더 자주 봤을 것 같은데 contrary to 이건 본 적 있어요? 갖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opposed to, contrary to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뭐하는 반대로, 뭐뭐하는 대조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약간 다릅니다. 살짝 다르지만 느낌 비슷해요. 그래서 opposed to, contrary to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 적었나요? 그럼 보시면 명사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다 다르지? 얘는 무슨 뜻이었어? 목적, 목표. 얘는 원래 사물, 물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목적, 목표예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었다? 반대. 원래 이의 반대예요. 우리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할 때 쓰는 거 objection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의 반대 되셨죠? object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좋아요. 헷갈리지 않게. 알겠지? 다시 한번 책을 보시면 objectively 그럼 객관적으로라고 하나가 나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알겠지? 특히 objective는 명사의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얘는 무슨 뜻이었어? subjective 주관적인. 요거 갔으면 쌤은 이거 공부할 때마다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요거 했던 거 기억하세요? 얘는 형용사거든. 얘도 형용사고. 방금 얘는 우리 뭐라고 했지? 주관적인. 얘는 무슨 뜻이었죠? 그거 기억이 나야 돼. be subject는 쌤이 어떻게 해줬었냐면 이 단어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기억해봐. 내가 얘랑 똑같다고 했어. 뭐였지?
잘 기억이 안 나면 하나 더 쓸게요. 이렇게 하면 어때? 이것도 뭔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아직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건 아까부터 좀 쉬워졌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죠? 뭐뭐에 민감한, 예민한. 얘네들은 뭐뭐에 영향받기 쉬운, 뭐뭐에 취약한. 기억하세요? 다 동의어다. 그러면 뜻이 어떻게 정리가 되지? 뭐뭐에 영향받기 쉽다, 뭐뭐에 취약하다, 뭐뭐에 민감하다, 예민하다. 그러니까 뭐뭐에 민감하다, 예민하다라는 건 영향받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쌤이 이 두 개 단어는 빨리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랑 이 단어는 내신에서 바로 나오니까. 서브젝트는 고3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수능용. 근데 왜 건드렸냐면 서브젝티브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인데 뜻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서브젝티브는 주관적인이었고 얘는 영향받기 쉬운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서브젝이라는 단어가 누구하고 동요가 될 수 있지? 요 단어랑 요 단어랑 동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보셨죠? 이게 수능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와. 알겠지? 자, 그럼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느낌 빡 보세요. 거기에 평가하다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오는데 별표 좀 치시고요. 평가하다의 단어들은 싹 정리 한번 하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워낙 많아서. 자, 첫 번째 단어 뭐 나오냐면 judge 말고요. 밑에 보시면 evaluate라는 단어 나오죠. 그것도 외우세요. evaluate. 여기 단어 보시면 이 안에 가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value.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다예요. 가치를 평가하다. 뭐뭐의 가치를 평가하다. 가치를 밖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죠. 설명이. 그래서 감정하다의 뜻도 있지만 평가하다의 뜻으로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단어 뭐라고 써있냐면 estimate 돼 있죠. 색칠하시고요. 얘도 평가하다의 뜻이 있어요. 평가하다긴 한데 추정하다. 추정하다. 그 다음 하나 더 견적을 내다. 견적을 내다. 우리 견적서 뽑는다라고 하죠. 우리 뭐 병원 가도 뭐 전치 몇 주라는 견적. 그걸 영어로 estimate라고 해요. 그러니까 estimate은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 단어야. 둘 다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다 뜻이기도 하지만 견적을 내다, 추정하다 뜻인 겁니다. 평가하다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단어 뭐가 나왔지? assess 별표. 자, 얘하고 동의어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estimate 방금 우리 언급했고요.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방금 뭐였죠? assess죠. 평가하다예요. 다 써있잖아 지금. 그 다음 뭐라고 나왔지? 하나 더 appraise. 책에 없는 단어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value. 자, 전부 다 타동사고요. 전부 다 타동사고 기본 뜻은 가치를 평가하다예요. 뭐뭐의 가치를 평가하다의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evaluate, estimate, assess, appraise, value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내신에서 다뤄야 될 단어가 바로 evaluate, assess. 이 정도는 빨리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value라는 단어는 뜻을 두 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방금 써드렸지만 evaluate의 뜻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가치를 평가하다의 뜻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단어 뜻이 있냐면 잘 봐요. cherish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가 돼요. cherish가 무슨 뜻이었냐면 뭐뭐를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소중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는 거거든. 그래서 뭐뭐를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valu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누가 있냐면 valued 한 피평 쓴 거잖아, 쌤이. 그럼 이 뜻이 뭐겠어? 귀중한, 소중한, 가치 있는 이야. 이게. 귀중한, 소중한, 가치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precious 있죠? precious. 그 단어 아시잖아요.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귀중한, 소중한, 가치 있는 뜻으로. 그래서 valued는 누가고 동의어가 되겠어?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그렇죠. cherished 하면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신 혹은 수능에 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왕 건든 김에 우리가 알고 있는 value가 명사일 때는 가치죠. 근데 내가 여기다 s를 붙여볼게. 이것도 명사인데 얘는 가치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외우세요. 가치관. 가치관으로 외우세요. 이왕이면. 가치란 뜻이 없는 건 아닌데 가치관으로 외우세요. 됐죠? 다음 이번엔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각각 명사로 바꿔보자. 지금 쓴 건 동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evaluation. 물론 estimate도 있지만 estimation. 그건 추정, 평가, 뭐 견적도 있지만 그 다음 assessment. 그 다음 appraisal. 다음 valuation. 자, 그러면 이제 혼동스럽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value는 명사로 가치인데 얘도 명사네? 그쵸? 그럼 얘는 가치예요? 그럼 가치가 아니죠. 무슨 뜻이야? 평가. 평가. 그러면 쌤이 여기다 써놓은 단어들은 다 동요가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쌤이 아까 별표 친 단어가 누구였냐면 얘랑 얘였잖아요. 그럼 다시 가보면 얘하고 얘 세 개는 동요가 되겠네? 그쵸? 특히 이 단어, 여러분들 낯설만 단어가 얘일 거예요. 낯설 거예요, 지금은. 낯설면 안 돼요. 알겠죠? 동의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는 동의어다. 그럼 평가.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value는 가치, 얘는 가치관, 귀중한, 소중한, 했죠? precious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동사들 쫙 다시 한번 evaluate, estimate, assess, appraise, value 전부 다 무슨 뜻이었다? 가치를 평가하다. 중요한 단어니까 싹 외우셔야 됩니다. 다 정리했죠? 그 다음 prejudice 별표. 이 단어도 좋은 단어인데 prejudice는 누구하고 동의어가 되냐면 bias라는 단어가 있어요. bias. 얘하고 동의어가 됩니다. bias. 그러면 편견 이런 뜻이에요. 편견, 편향. 편견, 편향. 혹은 선입견이라고 되어 있죠. 선입견이라는 단어는 stereotyp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선입견이에요. stereotype. 그러면 전부 다 편견, 편향, 선입견 이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을 좀 보시면 prejudiced, biased, stereotyped. 그럼 전부 다 어떤 뜻이 될까? 편향된, 편견을 가진. 편향된, 편견을 가진이고요. 쌤 여기다 추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고3용이야. tilted. 왜 이 단어를 추가했냐면 이 til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동사로 기울이다라는 뜻이야. 기울이다. 한쪽으로 기우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tilted가 그림 그대로 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유럽 여행 가실 일 있으면 알프스 올라갈 때 열차 타고 올라갈 거예요. 걸어 올라가진 않겠죠? 올라가서 신라면 먹게 될 건데 비싼 돈 내고. 그걸 틸트 열차라고 해요. 틸트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왜 틸트 트레인이라고 하면 산이 비탈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평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차, 기차들은 평평하죠. 레일 위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 이렇게. 여기 있는 기차는 이 바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럼 사람은 이렇게 기울어 타? 그게 아니고 바퀴만 기울어져 있다고. 바퀴는 기울어져 있는데 이제 승객칸은 정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야 비탈길을 올라가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타고 올라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게 바퀴가 평평하다 되어서 생각해봐. 그러면 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끼울 상태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틸트 열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틸트라는 단어가 한쪽으로 기울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틸티드가 어떤 뜻이야? 그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이라는 뜻도 돼요. 이 틸티드가. 그래서 편파적인 뜻이 있거든 원래. 근데 편파적이라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건 다 어떤 의미야? 편견에 가진. 이해되셨죠? 이렇게 편향된 시선, 편향된 의견 이런 말 하잖아. 그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뜻까지 갈 수 있냐면요. 굉장히 많죠. 잘 봐. partial이라는 단어까지도 가요. 동의어로. 왜냐면 이게 편파적이라는 뜻이야. 편파적인. 얘하고 반의어가 바로 impartial이란 단어인데 얘는 내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인데 쌤이 내신용이라고 말하는 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란 얘기야. 얘가 공정한, 공평한이란 단어고요. 아까 우리 봤어요. 뭐였지? 자, 쉬운 단어 fair. 아까 우리 또 하나 봤잖아. 요거. 그지? 오늘 봤잖아. 그래서 공정한, 공평한이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였어? partial? 편파적인. 왜? 심판들이 편파 판정한다고 하잖아. 한쪽만 유리하게. 그게 partial. impartial은 그게 반대말이니까 공정한, 공평한, 편파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라고. 이해되셨죠? disinterested인데 이게 공정한, 공평한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 이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this가 들어갔으면 마이너스인 건 알지. 자, interested는 사심이 있는 거야. 내가 어디에 흥미,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interested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관심이 있는, 사심이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disinterested 하면 사심이 없는 이란 뜻이고 다시 얘기하면 공정한, 공평한이 돼요.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다 동의어가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처음엔 낯설 수 있어요. impartial 처음 볼 수도 있고 얘도 처음 볼 수도 있고 근데 동의어가 된다고 하면 난처하겠죠.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싹 다 누구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어? prejudiced하고 반대어. 얘하고 반이어, 얘하고 반이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반이어로 내시는 성경이 좀 많거든. 그래서 같이 외워주면 좋아요. 공부할 때.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책의 밑에 보시면 appearance based prejudice 나오죠. appearance라는 단어가 외모죠, 외모. 겉모습. 외모, 용모, 겉모습. appearance는 색칠하시고요. 외모, 용모, 겉모습. 외모, 용모, 겉모습. 외모, 용모, 겉모습. appear가 나타나다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appearance가 외모, 용모, 겉모습까지는 적었어요.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출현. 출현.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appear라는 동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다잖아요. 얘하고 동의어가 emerge가 있거든. 나타나다로. 그리고 둘 다 자동사입니다. 그럼 appear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appearance라면 얘를 가지고 만든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ppearance 하면 물론 외모, 용모, 겉모습, 외모 이 뜻이 있지만 출현이란 뜻도 있어요. 출현. 그럼 얘하고 동의어가 뭐가 된다? emergent. 자, 쌤이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골라봐. 위에 걸까? 밑에 걸까? 동의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면 나오면 익숙한 단어가 오히려 얘일 거예요. 많이 봤지? 이게 뭔데 근데? 너네가 생각하는 그 뜻이야. 응급. 이게 응급이에요.
emergency는. 그래서 emergency call 무슨 전화야? 응급 전화. 112 같은 거, 119 이런 거. 그럼 emergency가 뭐야? 이게 출연이에요. 그래서 단어로 외울 때 있잖아. 스펠링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개가 동의어, 특히 이 단어가 정답으로 출제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다시 appearance based prejudice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외모를 근거로 하는 based 보이죠? 그러니까 뭐뭐뭐 based 하면 뭐뭐를 근거로 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근거로 하는 선입견, 편견 이런 거죠. 안 좋겠죠?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중요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리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는. 알겠죠? 넘어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kind 보실 거예요. kind 두 번째 거. 뭐 어려운 단어 아닌데 뭘 가지고 오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냐라고 하지만 좀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A kind of, a sort of, type of 이 뒤에는 단수 명사 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 A kind of, sort of, a type of 뜻이 뭘까요? 여기 있는 건 친절하니 아니에요. 종류란 뜻도 아니죠. 그럼 뭐지 이거? 얘는 일종의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명사 이렇게. 야 그거 뭐야? 일종의 음식이야.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다가 족발 특히 신기합니다. 이게 뭐야? 일종의 음식이야.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그래서 kind of food 해도 되죠. 일종의 음식이야. 되셨어요? 그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고 뭐 여기다 말하지? 이거. 이것도 우리 독해하다가 많이 보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many different kinds of 얘는 뒤에 복수명사 나와요. 자, 요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특히 이 different란 단어 요거 어떻게 해석하지? 많은 다른이에요? 어떻게 할까? 다양한. 그래서 많은 다양한 봐봐 이게 많은이지? 많은 다양한 종류의 다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명사 이렇게 해석해요. 이때 different는 다양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됐죠? 많은 다양한 종류의 명사 정리되셨죠? kind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kindness 색칠할까요? 친절함, 호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호의라는 단어에다가 hospitality 이 단어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 뭐였죠? 환대 먼저 환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호의 환대 호의 이 단어 우리가 언제 구경한 적이 있는지 기억해 보시면 기억나야 될 텐데 쌤이 이 단어는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을걸? hostile 무슨 뜻이었죠? 기억이 안 나면 동의어 적어보자. antagonistic 동의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뜻이죠? 아직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적대적인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요? 반대말은 쉬워요. 오히려 friendly 우호적인. 그런 다음 얘하고 동의어로 쌤이 언급했던 단어가 바로 뭐였죠? hospital이었어요. 병원 말고 형용사로. 알겠지? 형용사로. 우호적인, 친근한, 환대하는 이런 뜻이에요. 환대하는. 그래서 hospitality 이게 환대입니다. 유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왜 갑자기 병원처럼 생긴 단어가 환대냐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 이해를 좀 시켜볼게요. 중세시대 때는 병원이 따로 없었어요.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수도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도원 아저씨. 그 수도원에서 포도주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
그 수도원 아저씨가 뭘 하는 거냐면 자연의 뭐 허브 같은 것도 좀 연구를 하고 어? 그런 잡다한 기술 같은 거 연구를 많이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초 같은 거를 바를 때 상처에 뭐 바르면 낫더라 이런 역할을 연구를 하고 왜냐면 수도원이 보통 숲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승들이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쟁이 났을 때 병사들이 아프잖아. 그럼 어디를 찾아가? 그 수도원을 찾아가요. 수도원을 찾아가서 뭐 치료도 하고 약도 주고. 그래서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서로 양국이 자, 우리 저기는 건들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종교적인 곳이니까. 그지? 종교적인 곳은 건들지 말자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었어요. 암묵적으로요, 거기는. 그래서 적국의 병사가 오더라도 숨겨주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병원이 북한 병사가 총 맞아서 오면 넌 북한 병사니까 죽어라 이러겠어? 그건 아니겠죠. 같은 원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원이 지금의 병원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환대했죠. 여러분들 그 과학시간에 배웠던 그 뭐죠? 유전학 배우는 거 아저씨 이름 맨델인가? 맞죠? 그 맨델 아저씨 직업이 뭐야? 수도승. 알겠지? 콩 기르다가 한 거야. 그래서 그 수도원이 지금의 병원과 같은 역할을 했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 환영했을 거 아니에요. 환대했겠죠. 어서와 하고. 그래서 그 병원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의 병원의 이름이 호스피털이에요. 지금이. 원래 수도원에서 환대하는 느낌이 먼저였고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병원에서 환자를 반기겠죠. 어서와 하겠죠. 오지마 하진 않겠죠. 그래서 호스피털이 지금 이 단어 그대로 명사가 돼서 병원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단어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hospitality가 뭐였어? 환대. 그러면 얘하고 반여가 다시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번 했는데 hostility 이게 적개심이었죠. 적개심 hospitality hostility 그래서 hostility 둘이 서로 반여하다. 얘는 환대 얘는 적개심 반대죠. 다시 한번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단어예요. 기본 단어예요. hostile, hospital. 그 다음에 얘 동의어로 잘 나오는 단어가 얘라는 거. antagonistic, 적대적인 이란 단어. 난이도가 조금 있는 단어긴 합니다. 특히 이 단어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조금 있지만 수능에 혹은 내신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같이 외우시면 되겠고 넘어가자. 이제 어딜 보냐면 kidnap. kidnap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납치하다, 유괴하다 돼 있죠. 아이를 납치하는 건 kidnap이라고 해요. 근데 옆에 보시면 abduct 보이세요? abduct 색칠하시면 이거는 성인을 납치하는 거예요. 성인을 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abduction abduction 그러니까 꼬맹이를 납치하는 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려면 안 되겠지만 납치 당한다 그러면 그건 abduction이라고 하지 kidnapping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abduction이 납치예요. 참고로 우리가 비행기 같은 거 납치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건 hijacking이라고 하죠. 그것까지는 안 써줄게요. 일단 이건 사람을 납치하는 거고 비행기를 납치하는 건 hijacking이라고 합니다. hijacking 그건 따로 그냥 보세요.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단어 labor 색칠하시고요. 일단 기본 뜻은 노동인데 옆에 노력 있죠. 노력 색칠. 요 단어가 좀 들어가요. struggle. 이 struggle 뜻이 뭐라고 했죠? 고군분투. 고군분투. 노력. 그럼 어떤 느낌이 좀 들죠? 힘든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 단어가 들어가요. 이 labor가. 그래서 밑에 파생어 좀 보시면 laborious라는 단어 보이세요? 힘든, 힘이 드는. 왜냐면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laborious의 동의어가 struggling이에요. 여기다 ing를 붙이면 돼요. 그럼 struggling 붙이면 i 빼고 그럼 struggling이 무슨 뜻이야? 힘든, 힘이 드는. laborious 기억하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household labor 나오네요. 가사노동.
가사노동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 빨리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조금 없어서. 자, 두 번째 단어 elaborate 색칠 정성을 들이는데 정교하게 만들다. 정교하게 만들다. 그 다음 공들이다. 공들이다. 여기도 노동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교하게 만들다 뜻도 되고요. 쌤 갈게. 정교하게 만들다, 공들이다. 단어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단어 collaborate 별표. 이 collaborate라는 단어는요. cooperate라는 단어하고 외워주세요. 동의합니다. 협력하다, 협동하다인데 자동사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고 전치사 with까지 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협력하다, 누구누구와 협동하다로 써요. cooperate with가. 그럼 collaborate with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가수들 보면 둘이서 같이 부르는 거 협업한다, 콜라보한다라는 거 들어봤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cooperate 혹은 collaborate 이게 이 뜻입니다. 협업. 밑에 보시면 collaboration 보이시죠? 색칠하시고 협업. 그럼 협업이란 단어의 동요가 뭐로 나오겠어요? cooperation. 이게 협업 또는 협동입니다. 협업이란 뜻도 있고 협동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협업, 협동. 협업, 협동. 밑에 파생어 보시면 collaborate with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collaborate with others. 그럼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다, 협력하다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cooperate나 collaborat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with를 붙여야 얘를 붙여야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operate with, collaborate with 같이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페이지는 여기까지 합시다.